네, 안녕하세요. 커리어의 프로젝토링 레벨 3를 수강 중인 이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젝토링을 수강하면서 읽었던 논문을 기반으로 모멘텀 전략을 직접 구현하고 백테스팅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 모멘텀 전략 소개, 2. 모멘텀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구현한 모멘텀 전략들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이 모멘텀 전략을 구현했을 때 실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전략 소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적용했던 전략은 SMA 크로스오버 전략입니다. SMA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로 단순 이동 평균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옆에 보시면 SMA의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가격을 N일간의 자산의 가격을 N값으로 나눈 식인데요. 주식을 한번 해보셨다면 다들 단순 이동평균선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러한 단순 이동평균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이 장기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인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 반대로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매도를 진행하게 되는 전략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제 포트폴리오에 공통된 점으로 트레이딩 자산은 다음과 같은 36개의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백테스팅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21년 6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래 비용은 10bps로 설정을 하였고, 룩백 윈도우의 경우 이번에는 50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이는 단기 이동평균선의 기간을 50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 값의 2배인 100일을 기준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경우 동등 한계 변동성과 변동성 타겟팅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전략은 동키한 채널 전략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동키한 채널의 상단과 하단 밴드를 의미합니다. 상단 밴드는 최근 N일간의 고점을 의미하고, 하단 밴드는 최근 N일간의 저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 가격이 하단 밴드를 밑으로 뚫고 내려갔을 때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구현한 이 전략은 룩백 윈도우를 100의 값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N일을 구할 때 100일을 기준으로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구현한 전략은 RSI 전략입니다. RSI는 먼저 오른쪽에 수식을 보시면 그 계산 값을 알 수 있는데요. RS라는 값을 먼저 구하게 되는데, 이때 RS는 평균 상승값을 평균 하락값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RS 값을 RSI는 100-1 플러스 RS분의 100 이란 값으로 RSI를 구하게 되고요. 이 값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여서 저희가 흔히 이 해당 주식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RSI가 65보다 높아졌을 때 매수를 진행하고 35보다 낮아졌을 때는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을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룩백 윈도우는 50을 사용하였는데요. 즉 평균 상승값과 하락값을 구할 때 50일의 상승값과 하락값을 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한 전략은 볼린저 밴드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먼저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와 아래에 두 가지 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 밴드는 N일간의 평균값에서 N일간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이고, 하단 밴드는 N일간의 평균값에서 N일간의 표준편차를 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은 가격이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갔을 때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룩백 윈도우는 100 값을 사용하였고, 즉 최근 100일간의 평균값에서 100일간의 표준편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목차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용한 전략들을 직접 백테스팅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MA 크로스오버 전략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누적 수익률, 연간 수익률, 월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에 40% 정도 근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동성의 변화, 그리고 샤프 지수의 변화 등 다양한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게 되시면 누적 수익률은 41.39%, CAGR은 1.63%, 샤프 지수는 1.17, MDD는 최대 하락폭을 의미하는 MDD는 마이너스 14.9%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적용한 전략의 결과값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익률 값을 볼 수 있고요. 변동성, 그 외 다른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20.35%, CAGR은 0.87%, 샤프 지수는 0.49, MDD는 마이너스 9.24%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전략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과가 나왔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사용한 전략인 RSI의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익률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변동성 및 다른 지표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67.67%, CAGR은 2.44%, 샤프 지수는 1.75, MDD는 마이너스 6.3%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전략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준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전략의 백테스팅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익률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지표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누적 수익률 50.52%, CAGR 1.93%, 샤프 지수 1.42, MDD 마이너스 10.33%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각 포트폴리오의 결과값들을 전부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서 한 포트폴리오로 구현하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전체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변동성 및 다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누적 수익률 44.14%, CAGR 1.72%, 샤프 지수 1.68, MDD 마이너스 7.19%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각 전략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개별 포트폴리오의 성과의 평균보다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샤프 지수를 평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는 1.68, 개별 포트폴리오의 평균 값을 낸 샤프 지수는 1.20이 나왔습니다. 이는 각 전략을 조합했을 때 한 전략이 손실을 입더라도 다른 전략이 이를 메꿔주어서 평균적인 성과가 훨씬 좋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략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같은 모멘텀 전략이기에 이러한 분산 효과가 다소 크지 않다는 점, 전략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동키한 채널 전략의 경우 샤프 지수가 1도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좀 저조했다는 점을 저의 한계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